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기후위기는 곧 건강의 위기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혹여라도 기후위기가 당장 나의 건강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여기셨다면 오늘 방송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홍윤철 서울대의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양력을 보니까요. 서울대병원에서는 휴먼 시스템 의학과 학과장 맡고 계시고요. 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건강자문단 위원장도 맡고 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하면은 사실 뭐 다음 세대에나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기후변화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사실 기후변화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나 겪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 그렇지 않죠. 우리가 거의 매년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 특히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이제는 그냥 즐기기에는 쉽지 않은 여름을 매년 거듭해서 겪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온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기상 이변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기후 위기가 당장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직접적으로 기후 또는 기온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폭우나 폭염이나 또는 홍수 이와 같이 재난 상황에 의해서 생기는 그 피해도 사실은 뭐 기후 변화가 심하지 않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후 변화랑 관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런 재난 상황이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난 상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상황이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렇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의료의 제도적인 측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기후 변화를 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의료제도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제도를 어떻게 이제 개혁하고 잘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의료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돼야지만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또 기후변화의 각종 그 위험 인자에 대해서 또 위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료제도를 강화시키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이러한 의료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흔히 온난화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 소 해빙이라는 영화였는데 이 북극곰이 죽었는데 단순한 어떤 그 서식지가 줄어들어서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어떤 빙하가 녹으면서 있었던 새로운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한 죽음이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영화였거든요. 물론 이게 상상 속의 일이긴 하지만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죠. 이런 게 녹는 게 좀 심각한가요?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영구 동토층이라 그래서 여름에도 녹지 않는 빙하를 갖고 있는 지역이 지구에는 있지 않습니까? 남극에도 있고 북극에도 있고. 근데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이 동토층이 지금 녹아내려가고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인데 이 동토층은 적어도 몇십만 년 또는 몇백만 년 동안 그 상태로 있었던 것이고 그때 바이러스나 또는 또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랜 기간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동토층에 녹으면서 새롭게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새로운 감염병이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우리가 최근에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 이제 그런 상황이 언제라도 닥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후변화가 단순히 온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염병, 특히 이제 신종 감염병의 출현, 그리고 그것을 인류가 대비하기 참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게 그만큼 어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게 이제 미지의 어떤 질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빙하가 계속해서 녹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동토층도 더 많이 녹아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럼 뭐 코로나19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신종 감염병은 계속해서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종 감염병의 원인을 대개는 우리가 특히 이제 박쥐나 또는 어떤 그 사람들이 그동안 접촉하지 못했었던 동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되는 경로로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잘 들여다보면 결국 그 바이러스와 사람 간의 관계가 그 옛날부터 그런 관계가 밀접하게 있지 않았던 바이러스예요. 사실 박쥐만 하더라도 사람이 박쥐랑 그렇게 접촉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코로나 또 그전에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다 이게 사람과 처음 접촉하는 바이러스인데 그런 위험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동토층이 녹으면서 생길 수 있다. 이제 하는 것이고 또 그 매개가 박쥐만이 아니라 이제 조류 바이러스 네. 많이 또 얘기하잖아요. AI요. 조류 바이러스는 조류가 이제 특히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기는 것인데 철새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결국 북쪽과 남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류 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가 정말 또 새로운 바이러스라면 그건 또 사람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구 생태계의 변화에 의해서 인간의 생존 조건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되는 것이죠. 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게 변이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후 변화가 바이러스의 변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혹시?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네. 바이러스 변이는 이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환경 조건에 또 적응해 가면서 또 변이를 만들고 자기도 생존을 하려고 그렇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류 바이러스는 이름 그대로 조류의 바이러스여서 조류의 병을 일으키는 네. 거예요. 사람한테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 조류만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올 수가 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이는 항상 생기는 것이고 조류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그 변이된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도 병을 일으키는데 그 병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네. 새로운 병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병일 것이다라는 부분이 참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재난의 피해를 보면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선진국, 후진국. 네. 이제 얼핏 생각하면 뭐 선진국이 더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후진국의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통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피해는 후진국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후진국이 훨씬 더 크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기후변화, 특히 이제 기후변화의 배출가스 문제,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잖아요. 네. 산업화된 국가에서 많이 배출했고 그중에 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기후변화는 전 지구가 동시에 겪는 문제여서 결국 가장 취약한 국가, 특히 보건의료, 의료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국가가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겪을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그렇게 보면 후진국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 피해는 후진국이 본다 하는 네. 그 말하자면 좀 그 불공평한 그러네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책임이 덜한 나라가 피해는 더 크게 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국제사회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유엔 같은 경우에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이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노력들을 국제사회에서 안 하는 건 아니고 특히 파리 협약에서 또 1.5도로 낮추자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당사국 그 협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역시 그 내용을 또 잘 들여다보면 과연 책임을 진정으로 지려고 하는 노력이 과연 얼만큼 있는가. 네. 이제 각 국가가 약속을 하고 우리나라도 뭐 목표를 설정하고 합니다만 뭔가 좀 그 책임을 정말 지려는 자세라기보다는 그냥 면피 정도의 뭔가 면피를 예. 해서 좀 이 문제를 좀 벗어나고 예. 서로 남들한테 책임을 미루고 하는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기후변화의 진정한 위험성을 우리가 아직도 들여다보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결국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고 그 생존의 문제는 인류 전체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그런 감축 노력, 그다음에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봄이니까 산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산불로 뭐 피해 입고 하신 분들도 워낙 많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성 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산불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산불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국가적인 재난의 수준까지 간 적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그것은 기후 변화가 되면서 기후가 또 건조해지는 부분과 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맞아서 생기는데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제 산불 피해가 적은 나라에서 이제는 많은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또 호주의 그 지역 같은 거 보면 산불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데 이제 산불 피해는 우선 산림 면적이 적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연기를 또 많이 내요. 그렇죠. 예. 그 연기를 내면 지역 주민들은 연기 한번 왔다 갔다 이런 게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또 연구한 거에 의하면 그 산불이 나서 저희 강원도에서 이제 산불이 많이 나는데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이 늘어납니다. 그게 연구로 바로바로 확인이 되나요? 네, 우리나라 데이터에서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가 그냥 산불만 나는 문제 또는 재산의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네. 그 산불로 인한 먼지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미세먼지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 대기오염 정보를 봐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는 이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이거의 4분의 1 수준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는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입자가 작을수록 건강에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우선 입자 사이즈가 두 개가 다른 것은 되게 이제 10, 그리고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 호흡성 먼지라고 해서 호흡기 안에 들어가는 먼지를 이제 과거에는 그걸 기준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2.5의 의미는 뭐냐면은 굉장히 작아서 호흡기 속에 들어가서 거기만 있지 않고 혈관까지 타고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신에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입자가 워낙 작아서. 그렇게 되면 영향이 좀 다른 거죠. 호흡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영향, 특히 심혈관 질환에 또 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입자가 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입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세먼지가 많은 날 노약자분들, 건강 취약계층 분들 외출 삼가세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먼지가 몸에 쌓이는 측면 말고 그게 즉각적으로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먼지가 특히 초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기에 그치지 않고 혈관을 타고 들어가게 되고 전신에 이제 혈관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근데 혈관 속에만 들어있지 않고
그것이 또 염증을 일으켜요. 이 작은 그렇군요. 먼지들이 사실은 화학 물질들이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염증성 변화에 의해서 기존에 질환이 있는 분들 네. 또는 어떤 어르신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염증이 커지면서 그동안 건강이 아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그런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악화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이제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다든지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되게 그래서 미세먼지가 높으면 그 영향이 되게 하루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쌓여서 겪는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그렇게 해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네.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 살게 되면 이제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질환이 서서히 나빠져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역시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곧 여름이 될 텐데 폭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폭염 관련해서 기온이 1도만 올라도 사망률이 1.5% 늘어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그 기온이 올라가면 사망률이 증가된다는 것은 조금 네.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기온이 일반적으로 따뜻해지면 건강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영향이 적다는 것은 사망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히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임계치라고 하는데 어느 기온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사망률이 다시 높아져요. 그래서 제 연구는 그 임계치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혹서 또는 고온일 때, 특히 예를 들어서 한 30도 기온이 이상일 때는 그 1도 높아질 때마다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한다.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린 그렇군요. 것이죠. 예. 그래서 폭염 현상 때 생기는 일입니다. 네. 이 폭염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8년 폭염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조사 결과를 봐도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 질환자 신고 건수가 4,000명 정도였는데 이게 이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았던 수치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들 조심하세요, 야외 작업자분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별도로도 연구하신 바에 따르면 더 수치가 넓더라고요. 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우선 통계로 잡히는 것은 폭염에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인 통계로 잡히는 것은 열사병 통계예요. 네. 그러니까 고온 작업을 해서 체온이 높아져서 그것을 응급실 방문하거나 사망하는 이제 열사병에 한해서 이제 고온 질환이라고 우리가 통계를 잡는 건데 온도가 기온이 높아지면 열사병만으로 사망하지 않거든요. 열사병은 아주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그 부분은 통계에서. 맞습니다. 온열 질환자만 통계에 잡혀 그렇죠. 있고. 온열 질환자만 통계에 잡히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것도 2018년에는 예, 무지 많았죠. 예.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고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최고는 거의 20배가 가량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공식 통계보다 20배 더 많다. 보고한 적이 있죠. 거기에 이제 잡히는 것들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 더 가장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온열 네. 질환자뿐만이 아니라. 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 탄소 감축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우리의 직접적인 대응 이것과 관련한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과 안전이고요. 탄소 감축이라고 하는 건 탄소를 감축시켜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감축을 해야지 되는데 그 영향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당장 우리는 이미 재해상도 있고 온열 질환도 있고 당장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럼 우리가 등한시할 것이냐 이거죠. 결국은 그 예방과 또 감시 체계 또 적극적인 응급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그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지만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데 기후변화 대응 전략. 그 대응 전략에도 조금 더 우리 정부가 또 사회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도 이제 진료하시고 이제 출연을 하러 와 주셨는데 이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에서 환경의학 분야 진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어떤 분들을 주로 도와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환경성 질환센터를 이제 질환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좀 낯설죠. 네. 사실은 이제 환경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악화된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뭐 주로는 중금속 이 뭐 수은이 높다든지 납 중독이 됐다든지 또는 뭐 유기용제에 대한 중독이 됐다든지 이제 화학 물질을 뭐 접촉했다든지 또는 뭐 마셨다든지 뭐 이런 그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성 요인에 의해 생기는 특히 이제 중독성 질환자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옵니다. 네, 혹시 뭐 최근에 특별히 늘었다거나 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다거나 하는 질환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환경성 질환의 그 문제, 특히 이제 외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두드러진 문제는 수은 중독이에요. 아, 그렇군요. 수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높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어류를 식습관 섭취를 때문인가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은이 어느 정도 높으면 상당히 전신적인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상태로 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식습관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의대에서는 여러 좋은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 생활환경, 직업환경, 또 도시환경과 관련한 연구를 최근에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현안이 있습니까? 요새 주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그 도시 환경 중에서도 녹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원이나 또는 도시 안에 나무나 또는 이제 그 도시의 숲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건강에 얼만큼 중요하냐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미세먼지도 낮추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건강, 특히 이제 그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임산부가 또 이런 녹지 환경에 노출 많이 되면은 태어난 아이도 더 건강해진다.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연구로 지금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강과 환경이 얼마나 빼놓을 수 없는 관계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기반인 것이죠. 이 삶의 기반, 이 환경이 망가지면 또 환경이 아프면 결국 그것은 우리 몸의 건강, 단순하게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돌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거기에는 이제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 교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돌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같이 지켜줘야 한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셨습니다.